가정의 경제학. 사람의 일생에서 결혼은 가장 중요한 선택 행위 중에 하나다. 결혼을 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의 결정은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택이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선택들이 그 뒤를 잇는다. 부부 사이에서 돈 버는 일과 가사를 돌보는 일을 분담하는 것과 관련된 선택,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의 선택 등 끝없는 선택이 계속된다. 가정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경제학의 한 분야는 바로 이와 같은 선택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경제학자들이 가정과 관련된 선택 행위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호기심에 충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선택 행위는 현실의 경제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 한 사람이 2명 정도의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자식의 수는 0.84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머지않은 장래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는 적극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폈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출산 장려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출산율 저하는 바로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고령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에도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은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제도다.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짊어질 사람은 줄어드니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아예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낳는다 해도 하나만 낳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가정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시간은 가정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인데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가고 여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간의 제약은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자식을 적게 낳는 것이 된다. 가정경제학의 대가 베커 교수는 사람들이 자식의 양과 질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평균적인 자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양보다 질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적게 낳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며 그 배경에는 시간이란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베커 교수의 설명은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대응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거리를 걷다 보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쓰인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것으로 구호가 바뀐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까지 가정의 경제학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구 박사님과 이창용 박사님의 글에서 옮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